때는 2014년이었습니다. AI 역사에 정말 엄청난 논문 한 편이 딱 등장하는데요. AI가 스스로와 경쟁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법을 터득하게 한 바로 그 논문이죠. 우리가 흔히 겐이라고 부르는 생성적 적대신경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이디어는요, AI 역사상 가장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개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입니다. 어떻게 서로를 속이는 과정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죠? 이 질문 하나에 겐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겐이 나오기 전에는 어땠는지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당시 딥러닝은 이미지를 보고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판별하는 데서는 정말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예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생성하는 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주 다루기 힘든 기술적 난관에 부딪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모델들이 마주했던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주 복잡한 확률 계산과 씨름해야 했고요. 결정적으로 아주 느려 터지고 계산도 엄청나게 복잡한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방법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론 심층 실내 신경망이나 볼츠만 머신 같은 기술들이 있긴 했지만 이런 한계들 때문에 진짜 같은 데이터를 시원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논문의 저자들이 정말 판을 비엎는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합니다. 복잡한 수학이랑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에 차라리 두 개의 AI 모델을 서로 경쟁시키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적재적 과정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논문 초록에 나오는 이 정의가 사실상 모든 걸 설명해 주는데요. 자, 모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성 모델, G.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날카롭게 판별해내는 판별 모델, D. 이 둘을 동시에 훈련시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적대적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 개념을 진짜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바로 위조지폐범과 경찰이에요. 생성자는 점점 더 진짜 같은 위조지폐를 만드는 위조범이고요. 판별자는 그 위조지폐를 어떻게든 감별해내려는 경찰입니다. 위조범의 목표는 경찰을 속이는 것, 경찰의 목표는 절대 속지 않는 것. 목표가 완벽하게 서로 정반대인 거죠. 자, 그럼 이 둘의 치열한 게임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훈련은 이 4단계를 정말 쉴 새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생성자가 가짜를 만들면 판별자가 진짜랑 가짜를 섞어서 보고 평가를 냅니다. 그럼 생성자는 그 평가, 즉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음번엔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최고의 경찰을 속이려고 그 수사 기법까지 파고드는 아주 지능적인 위조범처럼 말이죠. 자, 이게 바로 게임의 시작점입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녹색 선, 그러니까 생성자가 만들어낸 초기 결과물은요, 검은색 점선이 실제 데이터랑은 완전히 딴판이죠. 이 단계에서는 경찰, 즉 판별자가 가짜를 잡아내는 건 그냥 식은 죽 먹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훈련이 계속 반복될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는 판별자, 저 파란 선 덕분에 생성자인 녹색 선은 어떻게 해야 더 진짜 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 빠르게 배워나갑니다. 경찰이 더 예리해질수록 위조범의 위조 기술도 같이 발전하는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론적인 종착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평형 상태라는 건데요. 위조지폐가 너무나 완벽해져서 경찰이 이걸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확률이 딱 50%. 이건 그냥 동전 던지기랑 똑같아지는 순간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생성자는 사실상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 데이터를 창조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론은 정말 그럴듯하죠. 그럼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과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도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논문에 실린 실험 결과를 한번 보시죠.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개인은 실제 같은 손글씨 숫자는 물론이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이미지까지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이 결과물들은 당시 최고 수준의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맨 처음에 말했던 그 골치 아픈 마르코프 체인 없이 이걸 전부 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혁신이었죠. 논문에 실린 이미지 밑에 적힌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모델은 훈련 세트를 암기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훈련 데이터를 달달 외워서 흉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에 숨겨진 본질적인 특징을 스스로 학습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창조라는 능력 때문에 걔는 그냥 기술 하나가 아니라 AI 분야 전체에 그야말로 혁명을 가져왔다고 평가받습니다. 그 영향력이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겐이 얼마나 우아한 방식인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이전 모델들이 막 느려 터진 마르코프 체인이니 복잡한 추론 과정이니 이런 거에 얽매여 있을 때 걔는 그냥 신경망의 가장 기본 훈련 방식인 역전파 하나로 깔끔하게 끝내버린 거죠. 덕분에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하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자, 그럼 핵심만 딱 정리해볼까요? 걔는 생성 모델을 훈련시키는 훨씬 더 우아하고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느리고 비효율적인 부품들을 다 떼어버리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죠. 특히 생성자가 실제 데이터를 한 번도 직접 보지 않고 오직 경찰, 즉 판별자의 피드백만으로 배운다는 점,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계산적으로도 엄청난 이점을 가져왔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위조 지폐범이 너무나 뛰어나서 최고의 경찰조차 속일 수 있게 된다면 진짜와 가짜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겐이 열어젖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AI의 미래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아주 중요하고 또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